지금부터 당 지도부 전남 방문 일부 순서인 전라남도 주요 현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전남에서 커다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서의 자리를 붙였고 또한 전국정당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에 이렇게 빡빡하게 벌어지고 있는 계층 간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그 포용적 성장을 앞으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남에 와서 그러면은 이 패배가 원인이 뭐냐? 이 원인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당사자들께서 냉철하게 분석을 하시면은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남에서의 패배가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이거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남에 와서 그동안의 이 선거 과정이나 제가 이 비대위원장에 출입을 해가지고서 상황을 여러모로 점검을 전남대로 해봤습니다만 매우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나마 민심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만 그 기대가 그냥 무너지고 말았고 그 결과가 이번에 선거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 전남에 잃어버린 이 도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이냐. 저는 오로지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제대로 당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당이 종전과 같은 그런 불협화음 속에 쌓이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단결해가지고서 오로지 내년 대선을 맞이해서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전남의 도민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가장 첫 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당 내부에서나 외부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소위 유권자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그럼 뭐를 보고서 더불어민주당에 그와 같은 지지를 보내서 우리가 일당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권자들의 우리에게 줬던 이 기대를 조금이라도 저버리지 않고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의 운영과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경제의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임한다할 것 같으면은 이건 우리 전남의 유권자들의 마음도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반드시 우리가 집권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 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마음이 뒤숭숭하시리라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린 이 민심을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절망하지 마시고 당이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내년 우리가 이 대선에서 집권당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집권당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한 2, 3개월 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승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매진을 할 것 같으면은 집권당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지금 이 호남에서 잃어버린 민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을 갖다 가지시고서 앞으로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저희 당에 월계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동시에 저에게 회초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회초리인 줄 알았더니 지난번 광주에서 또 이번 전남에서 보니까 이제 몽두둥이를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각오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역 현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듣겠습니다. 더 이제 이 지역 현안에 저희들이 매진하고 지역에 더 착근해서 전남 지역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 전남과 어떻게 함께해서 전남의 힘으로 이 호남의 힘으로 대통령 선거를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함께 같이 고민해야 더불어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 호남에서 드시는 그 어머니 마음 같은 회초리를 거두어 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많이 듣고 최선을 다 온몸을 던져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당 당선자 대회에서 우리 동지들을 모두 잃고 저만 살아와서 참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출마자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뛰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본인은 노력 때문이 아니고 정말 뜻하지 않는 바람의 좌초가 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힘을 내서 재기하고 또 우리 당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지도부에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패배의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거듭된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하면서도 그 거듭된 선거에서 호남의 유권자들은 정말 여러 같은 지지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나서도 반성도 없었고 이기기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또 그 기득권 위에서 정말 즐기기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 지역민들에게 비춰지기는 정말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집단, 반성을 모르는 집단, 또 이길 수도 없는 집단으로 그런 당으로 인식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또다시 우리 당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도권의 승리에 취해서 호남의 패배 반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유권자들은 우리에게 대권 하나만 보고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내 어떤 그 중권이나 솔권에 집착을 해서 정말 큰 대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깊이
성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당을 이끌어주시는 분들, 지도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 노력을 통해서 다시 이 지난번 총선에서 패배를 했던 우리의 동지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또 이낙연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장 군수님들, 우리 당을 지켜주시는 군수님들 자리를 함께하고 가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어려울 때 당을 지켜주시고 또 힘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전남 도당 10만 당원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도 희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4.13 총선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준 과제는 자명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경제 정당 또는 경제 정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의도에 들어가면 여의도의 소용돌이 속에 빠집니다. 여의도를 벗어나면 여의도의 공허함이 보입니다. 여의도식 레토릭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게을리한다고 부모님이 자식을 때렸다 합시다. 그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맞아서 서러워하고 울고만 다닌다 그러면 그런 자식을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잘할게요 이런 말만 그냥 맨날 하는 그런 자식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제대로 하고 행동거지 바로잡는 그런 자식을 원할 겁니다.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 따로 있고 비호남 민심 따로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여의도 정치가 빠져있는 소용돌이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깨고 나갈 것이냐에 노력을 집중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개인 칼럼을 올렸습니다. 4.13 총선이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선거 자체만 놓고 본다면 엄청난 문제를 남겼습니다. 왜냐 그러면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완벽하게 외면한 선거입니다. 지금 이제야 구조조정 운운하고 있지만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주력 사람들이 연쇄 사형하에 빠졌는데 그 문제를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금수저, 흑수저의 격차가 굳어지고 벌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예측 불가능한 도발 앞에 우리 안보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쟁점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피해간 선거입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난 후라도 그런 문제를 정면으로 붙들어 잡고 우리의 해법은 이것이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고 하는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여의도가 빠져있는 모순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20대 국회 구성에 매달리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장 하루가 급한 일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하십시오. 한 달이나 남았잖아요. 그리고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적인 구조조정이 지금 어쩌면 반세기 만에 오는 대변혁의 한복판일 텐데 그걸 위한 미래 청문회를 한번 구상해 보시길 전 제안드립니다. 청문회 그러면 과거의 잘못을 캐는 청문회인데 미래를 준비하는 청문회. 이번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연쇄적으로 주력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우리한테 닥칠 텐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은 어떻게 기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먼저 치고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